네, 반갑습니다. 어,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PPT와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어, 그 파라처치 제자선교회에서 이제 10년, 캠퍼스 간사를 했고, 그리고, 어, 로컬처치 지역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디렉터로 또 10년을 사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10년째 저는 이제 국제교회를 개척을 해서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선교 영역 랜드마크 커뮤니티 오영섭 목사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5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개 국적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서 33개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가운데 어떤 나라는 한 국가의 GDP의 절반이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시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35년도에 처음 생겨났는데 이후에 뉴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선교는 사회적인 빈민과 약자들을 위한 빵과 복음을 나누는 긍휼사역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날도 도시선교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시즌 가운데 도시선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정착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이다. 오늘날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인 도시선교를 통해서 세계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 더 나아가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선교의 플랫폼을 통하여 MZ세대를 향한 새로운 뉴노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5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교회 개척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변화, 지역 공동체의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도시의 아픔을 껴안고 치유하는 사역을 넘어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갱신의 비전을 가진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민족의 도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이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멀티링규얼 처치가 더 많이 도시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도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미셔널 커뮤니티가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상황화되고 성육신적인 선교 방식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각 도시와 문화에 상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육신적이고 토착적이고 의도적인 사역의 원리 위에 도시 선교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역자들이고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계속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GDP의 절반 이상을 참여하는 그런 한 도시도 있고요.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는 많은 메가시티들이 있습니다. 도시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이 뉴스가 좀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시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56%가 도시에 살고 있고 뉴욕 등 대도시의 경우 평균 200여 개가 넘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국에서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주를 이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다방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에서의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의 중요 과제와 이슈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세계 선교의 축약판이라 불리는 도시 선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도시 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집결지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문화권 선교를 총칭합니다. 도시 내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시 전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타민족, 타언어권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전도는 자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국내외에서 도시 선교에 초점을 두고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측은 도시 선교가 1900년대 초창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을 겪었던 영국의 런던에서 1935년도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정착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창의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플랫폼 선교다. 다국적 유동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복음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선교 전략지로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엔 한 해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는 187개 언어를 쓰는 약 400개 민족이 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작은 지구촌이 된 셈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도시 선교는 이주민과 미전도 종족 선교 모두 가능한 세계 선교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군중 속의 고독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병들어 있고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갈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 선교가 정말 엄청난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 선교는 거리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전도지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7개국 12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국제도시선교회는 도시선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복음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과 계층별로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 선교를 감당할 교회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에 맞는 리더십들, 또 정치들은 혹은 예술과 음악인들은 그들의 세계에 맞는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하고 그들이 소속된 계층을 직접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한국 선교에서 도시 선교는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풍족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 선교의 정의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도시에서 정착민들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주민들, 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유학생, 그리고 난민과 또
이 탈북민들, 그 가운데 저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에 집중해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학생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에 오는 그러한 이주민들이 1980년도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90년도에는 결혼 이주자들,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의 많은 젊은 자매들이 한국의 농촌의 노총각들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90년도에 많이 일어났고 2000년도부터는 스타디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문교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과 또 탈북민들 이렇게 4개의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혹은 비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80에서 90%죠. 어쨌든 이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류에 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230만 이주민 시대 가운데 특별히 팬데믹 시즌에 30만 명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의 숫자는 이 팬데믹 시즌 동안에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들이 한국에 와서 대면 수업은 못했지만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유학하는 일들이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저희 랜드마크 미니스트리가 도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하는 것을 잘 담아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학생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국에 등록하는 국제 유학생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등록 유학생들의 수는 2015년 9만 1,332명부터 2016년 10만 4,262명, 2019년에는 16만 165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한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유학생 선교에 매진하는 사역단체, 랜드마커 미니스트리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도시 세대는 다문화, 다언어, 다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 도시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도시 선교 단체입니다. 도시 문화, 즉 음악, 미디어, 그리고 놀이 문화의 트렌드를 가지고 허그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랜드마커의 사역은 허그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음식을 통한 교제, 음악 콘서트를 통한 기쁨, 단체에서 직접 개발한 보드게임을 통한 재미까지 허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년에 4번 진행되는 허그 페스티벌은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로 모았습니다. 특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게임은 전 세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프로그램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며 유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고백합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구나 생각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저희 카페에 찾아왔어요. 교회 카페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해서 코로나가 무서웠지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저희 공동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계속 드리게 됐고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제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기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캠퍼스에서 사역하며 서로 다른 환경을 마주하는 사역자들. 하지만 영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중화권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양육을 받아가지고 세례 받기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유학생들 중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옷을 갈아입은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 다니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이 다 사역자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그때 많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역이요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구나. 그래서 지금은 사역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다양성 가운데 복음의 확산을 소망하는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미완성된 퍼즐 그림, 모든 민족에 대한 미완성 퍼즐 그림, 그리고 모든 세대에 대한, 그리고 모든 영역에 대한 미완성 그림 3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퍼즐 조각, 열방에서 온 이 도시 세대들이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 특별히 현대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해안 선교 시대, 윌리엄 캐리, 로버트 모리슨, 또 허드슨 테일러와 SVM을 통해서 내지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죠. 특별히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그 선교의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 Unreached People Missionary가 윌리엄 타우젠, 도널드 맥가브란, 라이프 윈터에 의해서 이것이 강력하게 일어났죠. 특별히 이제는 마이그런트 미셔네라, 이주민 선교 시대가 되어졌는데, 특별히 저는 이 시대 가운데 ISVM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ISVM은 International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학생들이 선교 자원으로, 선교의 동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죠. 우리가 가는 선교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열방을 도시에 보내셨습니다. 와 있는 열방, 우리의 문을 열고 나가면 열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이주민 선교가 가속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농어촌 우리 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도시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ISVM이 이주민 선교 시대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를 넘어서 미셔널 멀티컬처럴 처치다. 미셔널 인터내셔널 처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인 다문화 교회, 선교적인 국제교회가 일어날 때 그 가운데 국제 유학생들이 선교의 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주민 선교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 도시 가운데, 이 도시 선교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5가지의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모든 민족에게 양육 모든 세대를 양육하라. 훈련 모든 영역을 제자 삼아. 사역 마음 교회를 대생산하라. 예배에 하늘의 기쁨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32장 15절에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모라비안 교도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모스서의 그 예언처럼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에 많은 열방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초대교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공인할 때 그 근거가 됐던 말씀으로 또한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함께 가는 것이고 예배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름받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예수님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인데 그것이 부름받은 성도 혹은 부름받은 성도 공동체.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도시선교 공동체를 함께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대안을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홍 목사님도 강력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시도했었고 실패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6년째 저희가 고려대 후문 쪽에서 5개 하우스에서 25명의 사역자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선교의 키워드는 허그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허그는 해피푸드, 유닉조이, 그룹 다이나믹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허그가 열방에서 온 도시선교, 열방을 안아준다라는 뜻이 있는 동시에 H는 해피푸드, 그래서 저희는 바베큐 파티로 그들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유닉조이는 저희가 좋은 공연을 합니다. 이 음식과 공연은 한국교회 또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합니다. 근데 이 허그의 특징은 그룹 다이나믹입니다. 그룹 다이나믹은 저희가 보드게임을 통해서 특별히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인데 저희는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팔로우업 되는 그런 확률을 그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 보드게임에 대해서 보시죠. 보통 친해지려면 함께 게임을 하곤 합니다. 재미도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게임을 즐기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자신의 보물을 들고 가장 먼저 왕국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왕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대의 보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로 질문도 주고받습니다. 이 보드게임은 교회나 학교, 가정 등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한 선교단체가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이 방법을 고민하다 게임을 기획했고 보드게임 개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 도시 세대의 특징이
음악과 미디어와 놀이문화거든요. 기존에 없는 이 놀이문화를 통해서 오게 만들고 또 함께하게 만드는 그 놀이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로스트 트레저란 이 게임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며 시작됩니다. 4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과 경청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게임의 시나리오와 그림, 진행 과정 모두 성경이 기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왕국에 비유하는 등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했지만 일반적인 게임 형태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총 4가지 버전으로 외국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이 끝난 뒤엔 보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본인이 정했던 그 보물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지 않은 친구가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드게임을 개발한 랜드마커랩스 은대범 대표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해 교회는 물론 학교나 상담기관에서도 많이 찾는다며 건강한 놀이문화 창출을 목표로 올해 안에 밭을 사고 경작하는 시드란 새로운 보드게임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 랜드마크 미니스트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더 카페 하임즈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만나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드게임 회사를 스타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드게임 회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과 또 대륙별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특징은 스토리텔링 보드게임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묻고 서로를 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랜드마크 프로덕션을 이 팬데믹 시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특별히 4K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많은 영상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